이번에는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라든가 대처 방법 중에 이제 신체적 부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 부담에 있어서는 우선 피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상자를 돌보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어떤 가사라든가 경제활동, 자녀 양육 이런 것들에 다양한 역할을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돌보는 사람이 굉장히 피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리고 대상자 돌보는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 구성원도 신체적인 피로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더욱더 피로가 악화되죠. 그래서 심한 피로는 대상자를 방치해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그런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이제 소진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성과 사회, 피로 사회, 불안 사회, 분노 사회, 위험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어르신을 돌보는데 이런 신체적인 부담 중에서 상당히 피로에 대한 부분이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심장 질환이라든가 또 때로는 허리가 아픈 요통이 생긴다든가 어떤 고혈압이라든가 또 관절염이라든가 소화기 질환 이런 신체적 질환을 이제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으로 인한 어떤 피로라든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음주라든가 흡연, 과식 이런 하나의 부적절한 그런 대응은 각종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체적 부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면 장애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서 가족이 충분한 그런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우울 등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수면 부족이 나타나는 이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이제 부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족 관계의 질의 변화를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우자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부 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또 동반자라는 생각이 약해진다든가 이 긴장 관계가 굉장히 야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한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보는 경우는 성인 자녀의 부부 관계의 질이 저하되고 자녀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바로 이제 가족 갈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 어떤 신체 장애라든가 어떤 정서 장애 정도 또 가족 부양의 태도라든가 또 부양 방법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 또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가족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이해나 협동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의 그런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죠. 그러니까 전체 가족 관계가 그전에 잘 지냈던 가족 관계가 이제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기 쉬운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중에서도 부정적인 가족 관계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부정적인 서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내 역할 재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많아지면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어떤 지원과 협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그 연쇄 과정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사회활동의 제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친구와의 만남이라든가 그 외출의 제한이라든가 뭐 여가 활동이라든가 뭐 사회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뭐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 부양에 대한 어떤 중압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 용무라든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그 중압감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접촉이 단절될 수 있다. 그렇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뭐 어떤 자아 상실감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역할 피로가 우선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도 대상자 그 돌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그런 그 용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심한 그런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죠. 역할 피로가 누적되면서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죠. 그리고 나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합니다. 단절되다 보니까 사회적 접촉이 단절되면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아 상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특히 부양자들은 특히 젊은 층의 여성 부양자들은 어떤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중에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의 어떤 우리가 그 뭐 재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 자신이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뭐 재산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정적 부담이 또 오죠. 왜냐하면 이 어르신을 우리가 어떤 시설에 모신다든가 어디 모실 때 시설 입소와 관련된 뭐 비용 부담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부양으로 인해서 돌봄을 하시는 분이 어떤 직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간 문제, 그렇죠? 그다음 뭐 또 본인이 또 휴직을 해야 된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 기회를 놓친다든가 이런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뭐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치매 가족을 위한 어떤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그 지원 서비스 역할은 특히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고립감이라든가 외로움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또 가족의 어떤 자조 모임 서로 그 치매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어떤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감정이라든가 경험을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상자를 돌보는 일에 좀 더 주변에 우리가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경과된다든가 어떤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치매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지원 서비스 종류 중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교육 어떤 지지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치매 가족이 필요한 하나의 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서적 그런 지지가 필요하고요.
또 부양 역할 수행 역량에 대한 증진이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부양 부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생활 시간 관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할 수 있어서 서로 간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가족 간에 이런 치매 어르신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역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상호작용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치매 가족 교육 및 지지 모임의 조직화라든가 연계관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치매 가족의 권익보호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가족 교육 지지 서비스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집단이라든가 혹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족 중심으로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가족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가족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크게 이제 지역사회 치매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치매는 특히 중앙치매센터가 있고 각 광역시 도별로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시군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치매협회가 있고요, 치매 가족협회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특히 이제 부양을 하시는 치매 가족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 지원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가족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 주로 돌보는 가족이 나타내는 증상이 그 가족 내의 고통이라든가 역기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분들이 어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죠. 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호소가 개인의 문제보다 바로 가족 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바로 가족 상담이라든가 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 상담자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문 상담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치매협회라든가 쉽게 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이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래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1899-9988이 있죠. 이런 경우에 비대면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지 자원이라든가 서비스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자조 집단을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서로 간에 이제 치매 가족들이죠. 서로 가족들끼리, 대상자나 가족이 서로의 그 경험이나 문제를 나누고 또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모임을 이제 자조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경우에 가족의 고립감을 줄이게 되고, 치매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죄의식을 덜 느끼면서 가족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자조 집단에 모일 수 있는 참여 가능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가 뭐 방문하는 시간이라든가, 우리 치매 어르신을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가족한테 시간이 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이 같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협회라든가 치매 가족협회, 또 뭐 치매 안심센터, 뭐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전문병원, 이런 치매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치매 가족이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 가족의 치매 적응 단계별 어떤 필요한 도움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치매가 1단계에서는 치매 관련 증세와 진단, 이게 치매에 대한 어떤 쉽게 해서 증세와 진단을 받게 되는 시기죠. 치매 진단을 받는 시기입니다. 가족들이 대상자의 치매를 어때요? 점차 인식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어떤 치매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가족의 심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가족과 주변에게 쉽게 해서 뭐 치매를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치료의 방법을 서로 알아보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옛날 말에 이쪽에 병에 대해서는 뭐 알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세한 그런 정보를 찾아서 나누고 또 치매 교육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또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치매 어르신한테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치매 진행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어떤 배회, 그렇죠? 특히 식사 거부, 뭐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배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고향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물론 지역적인 고향도 있지만 뭐 마음의 고향도 있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아마 이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가 가면 치매 어르신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치매는 말 그대로 국가 책임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대상자가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이제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가족의 생활이 이때는 혼란스러워지고 대상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할과 관련된 그 가족 간의 갈등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바로 가중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든가 이럴 경우 이제 화가 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 사이 또 가족 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외부 서비스를 조금 소개도 해야 되고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조 모임 등을 소개해 주어서 사회적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이제 실금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실금이라든가 변실금 이런 일상생활에 장애 등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든가 또 가족들이 가장 그 부담을 느끼는 그런 행동상의 문제인 그 실금 형상을 경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라든가 주간 보호 서비스 또 휴식 서비스 뭐 공식적인 그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와 돌봄 방법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의 어떤 그 적응 단계별 도움이 필요한 단계, 지금 3단계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4단계부터 3차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